네, 이번에는 2017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출력이 1이 되는 회로를 찾는 것인데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대입해 봐야 돼요. 가령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x, y에 nx와를 하고 있죠. 그 0과 1이 들어가서 1이 나올 게 0이 나왔고 y가 1이 들어가니까 1과 0을 x와를 해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보고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력 전력이 20dB 감소한데요. 그럼 20dB라는 것은 10의 로그 P 입력분의 P 아웃이죠. 이렇게 빼주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P 인이 P 아웃이래요. 그러므로 점을 두 번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히는 0.94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OPMP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중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먼저 V2에 대한 출력을 보면은 반전 증폭이죠.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비율은 R분의 2R이 돼서 증폭되는 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2에 대한 출력은 마이너스 2 V5가 될 것이 V2가 될 것이고요. V1에 대해서는 증폭률이 1 플러스 R분의 2R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에 대한 출력은 3 V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V5는 3 V1 빼기 2 V2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2m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회로인데요. 일단 여기 커패시터가 달린 한들 주파수가 0인 거에 대해서는 오픈이니까 DC 전압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C2가 생김으로써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쇼트가 되겠죠? 이 말인즉슨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면 요 VI란 전압은 여기랑 여기에 나눠졌을 거예요. 전압 분배. VI가 분배. 그렇기 때문에 VB는 Vin에다가 1/GM과 R1에 대해서 전압이 분배돼서 1/GM분의 1, 1/GM 이렇게 분배가 됐을 거예요. 요 VI에 대해서 요 부분에 걸린 전압이 바로 VB니까요. 그러면 AV는 마이너스 GM VB R3에서 이거를 V인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GM의 GM분의 1 플러스 R2의 1/GM 곱하기 R3가 되었을 텐데 GM을 약분시키고 GM을 올려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GM R2분의 GM 곱하기 R3가 되어서 R이가 0일 때보다 이 값은 작아진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우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전압 분배로 생각을 하시면 바로 직관적 유도가 가능해요.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1/GM이고 얘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입력 전압이 이 1/GM에 걸리는 비율이 바로 이만큼이다. 그리고 그게 GM만큼을 곱해져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고 거기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최종 출력 전압이 나온다. 그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전압 이득 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쇼트가 되기 때문에 쇼트와 R이 있으면 쇼트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니까 이 저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R이가 0인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전압이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이득이 증가해요. 그래서 전압이득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X와 Y가 둘 다 1이라면 이 값도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렇게 전압이 일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턴온이 되어서 얘가 쇼트가 되고, 그럼 G는 0이 되겠죠? 자, X가 Y가 둘 다 1이면 G는 0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이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0이 가해진다면 이렇게 쇼트가 되기 때문에, 혹은 일로 쇼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쪽 값은 0이 가해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오픈이겠죠? 그러면 VCC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X 또는 Y가 0이라면 G는 1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노어죠? 노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할이 이렇게 되고요. 낸드군요. 이게 AND일 때 0이 나오니까, AND로 1일 때 0이 나오니까 답은 낸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달 컨덕턴스,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인풋을 걸어 주었을 때 이쪽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이 비율,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VGS 이렇게 되겠죠? VGS가 변할 때 ID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것이 바로 트랜스 컨덕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VGS가 1이래요. 그러므로 여기 VGS가 1을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고, 계산을 해보면 ID를 VGS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첫 항은 0이고 미분하면 19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하면 20에다가 VGS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이 식 전체에 대해서 VGS가 1임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19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제너 다이오드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로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 여기는 쇼트가 될 것이고 여기는 오픈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없어질 것이고 이쪽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0에서 2V만큼 전압이 올라가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7V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7V에서 잘리는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충분한 전압이 걸린다고 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이쪽이 마이너스라면 이거는 오픈이 될 거예요. 그쵸? 없어지면 여기는 쇼트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 0에서 2V 내려간 마이너스 2V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로 충분히 크다 보면 이 다이오드는 그냥 일반 다이오드랑 똑같이 동작을 할 거예요. 즉 쇼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V에서 잘리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역 통과 필터 특성을 보이는 회로를 찾는 문제인데요. 대역 통과 필터라고 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일정 주파수 영역에서만 이렇게 통과시킨다. 즉 주파수가 0일 때랑 무한대일 때는 차단을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경우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쇼트가 돼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압 분배가 돼가지고 어떤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DC일 때 얘가 오픈이죠? 얘가 오픈됩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오픈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이 패스 필터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니은 같은 경우에 쇼트가 되면은, 즉 주파수가 높을 땐 C가 쇼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전압 차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역 통과 필터는 이거는 주파수가 높을 때는 0이고 또 주파수가 낮을 때는 여기가 쇼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0이 나와요. 0이 나오고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대역에서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어떤 BPF가 맞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면 대역 통과 필터를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경우에 보시면 DC일 때 얘가 오픈이죠. 그럼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고 이쪽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전압 강화도 없을 것이고 그럼 VO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하이패스 필터 성질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는 여기가 쇼트가 되니까 전압 분배에서 어쨌든 간에 0이 아닌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하이패스 필터가 될 것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DC일 경우에는 여기가 쇼트예요. 그러면 0이 나오겠죠. 주파수가 무한대로 커지면 여기가 쇼트예요. 그럼 또 전압 강화가 없으니 전압 강화 양단이 쇼트니까 0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보시면 뭔가 이런 특성을 보일 거고 BPF가 맞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일 경우에 공진을 하게 되면은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병렬로 이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있고 캡이 있을 때 공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 저항으로 다 공급이 된다. 즉 이쪽으로의 어드민턴스가 더 크고 이쪽의 어드민턴스가 0이다. 즉 어드미턴스가 0이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겠죠? 공진일 때.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을 하게 될 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전압은 이쪽 양단에만 걸리고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0이고 주파수가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면 여기가 쇼트니까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DC다. 그럼 또 이 L이 쇼트가 될 테니까 전압이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는 밴드, 리젝트, 필터다. 되겠죠? 자, 그러면 리얼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무한대일 경우엔 L이 오픈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나올 것이고 DC일 경우엔 여기는 쇼트지만 이 C가 무한대라서 오픈이라서 0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밴드 패스 필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Q팩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Q팩터라는 것은 사용 에너지 대비 저장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RLC 직렬 회로라고 했으니까 어떤 인풋에 대해서 R 그리고 L,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때 공진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쇼트가 돼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다 일로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의 주파수가 이렇게 쇼트가 되는 주파수가 바로 F0인 거고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라 쓸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Q팩터라는 것을 보면은 전류가 지금 다 일정하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R에도 일정하게, R에도 L에도 C에도 같은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워는 I제곱 G잖아요. 이 값을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사용되는 에너지는 저항이 쓰는 에너지인 파워나 에너지나 뭐 같죠. 시간 단위만 곱해주면 I제곱 R에다가 저장되는 에너지는
i제곱 오메가 제로 L일 거예요. 혹은 i제곱 아래다가 i제곱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고요. 이게 오메가 제로라는 건 공진할 때 주파수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i제곱 약분을 해주면 그냥 뭐 r분의 오메가 제로 L이거나 오메가 제로 RC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EF0를 넣어줬을 때 리액턴스 성분의 크기가 저항 R값의 15배가 된대요. 이것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2 오메가 제로 L 빼기 2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 15R이에요. 그리고 공진할 때 오메가 제로 L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C분의 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오메가 제로 L은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고 이 값을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2 오메가 제로 L은 오메가 제로 C분의 2에서 2 오메가 제로 C분의 1 뺀 값인데 결국 2 오메가 제로 C에서 4에서 1을 뺀 값, 즉 2 오메가 제로 C분의 3이 15R인 거죠. 자, 그럼 3을 약분해주면 여기 5가 될 것이고 곱하기 1을 해주면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 바로 10R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오메가 제로 L이죠. 자,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R분의 오메가 제로 L이 10R이므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공진회로에서 Q팩터를 구하는 식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공진할 때 주파수, 각주파수, 오메가로 표현한 각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R분의 오메가 제로 L 또는 오메가 제로 RC분의 1로 나타나고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이렇게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S였고 길이가 L이었대요. 이때 저항값은 어떤 비례계수를 일러 놓으면 S분의 L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면의 질을 2배로 늘렸으니까 넓이는 4배가 됐겠죠? 4S에다가 길이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R'은 4S분의 2분의 L이니까 8분의 1 S분의 L에서 8분의 1 R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력은 어떤 저항분의 V제곱이죠? 근데 V제곱은 같으니까 R이 지금 8분의 1로 줄었으니까 요때를 대입을 해주면 P1일 때는 R분의 V제곱이었는데 이게 1kW였어요. 근데 P2일 때를 보면은 이 값을 또 대입을 해주면 8분의 1의 R의 V제곱이에요. 즉 R분의 V제곱의 8배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8kW가 되겠습니다. 36V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일단 논리식을 간단히 해보면 요거랑 요걸 더하면 XY만 남죠. 거기다가 WX 바만 있어요. 자, 그러면 XY가 둘 다 1일 때 1인 거 요거랑 요거 그리고 여기도 XY가 1일 때 F가 1인 게 있죠. 여기도 XY가 1일 때 1이에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
xy가 1인데 여긴 0이네요. 그러므로 이건 틀렸죠, 3번은.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해결했어요. 이거는 해결했고, 다음으로 w가 1일 때 x가 0일 때 1이 출력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y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w가 1이고 x가 0일 때 1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w가 1이고 x가 0일 때 1이 나오는 건 맞는데 y가 1일 때도 f가 1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이건 상관이 없는 y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이건 뭐 확실히 틀렸죠. 그럼 남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D 플립플롭은 이 D로 들어온 값이 다음 상태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이 Q 플러스가 바로 D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D 플립플롭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하강 엣지에서 동작을 한대요. 하강 엣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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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자, 이때 하강 엣지에서 데이터가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1값이 나와야 되니까 맞고, 틀렸고, 맞고, 틀렸어요. 그리고 하강 엣지에서 0이니까 다음에 여기도 0이 나와야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도 0이 나왔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하강 엣지에서 데이터가 1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0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은 변조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안테나의 길이 L은 람다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변조를 해서 주파수를 높여주면 람다가 내려가고 L도 내려가서 안테나의 길이 축소할 수 있다. 맞고요. 다중통신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역을 나눠가지고 쓰게 되면은 동시에 이렇게 신호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중통신 가능하고요. 주파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축에서 대역포를 쓰는데 이렇게 뭐 PS키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심볼을 만들어 가지고 실어주면 한 번에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답은 4번인데 채널에 유입되는 잡음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 생각에 이런 얘기 같아요. 변조를 해서 대역폭을 이렇게 넓게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 잡음이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잡음에 대한 영향은 작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영역에 대해서 잡음을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채널에 유입되는 잡음을 줄일 수 있다가 맞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채널에 유입되는 잡음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좀 찝찝하긴 하는데 일단 답은 4번으로 답이 4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스펫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P채널이에요. P채널이니까 여기는 홀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홀들이 있고 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압을 걸어주면은 홀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 반송자는 전자가 아니고 홀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선행 및 포화 영역의 동작은 전류 반송자의 드리프트 현상에 의한다. 맞습니다. 이쪽에 전압차가 생기면 소스단의 전압을 높이고 드레인 쪽의 전압을 낮추면 전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전위차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전개가 이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J는 시그마 E에 의해서 전류가 생깁니다. 이게 드리프트죠. 그러므로 이거는 맞고요. P채널 증가형 모스펫이다. 맞습니다. P채널이 맞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채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형도 맞습니다. CMOS 직접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이다. CMOS란 건 컴플먼터리죠. 컴플먼터리니까 NMOS랑 이런 PMOS가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true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PCM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보기는 PCM의 설명 그 자체죠. 그리고 양자와 레벨수가 증가하면 양자와 오차는 줄어들 겁니다. 왜 줄어드느냐? 우리가 양자와 오차가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치면 레벨이 늘어나면 1만큼 늘어나면 이 절반만큼 폭은 줄어들고 높이는 2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2배가 될 거고 이 폭은 2분의 1배가 될 거예요. 근데 베리언스는 전력은 베리언스죠? n제곱에다가 얼마분의 1을 할 건데 높이는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적분 구간은 2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적분 값은 보면은 3분의 1에 n세제곱인데 n세제곱은 8분의 1이죠. 8분의 1배 그리고 괄호에 1 곱하기 2니까 요 둘을 해보면 4분의 1배가 돼요. 결국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전력이 반으로 줄어들 때마다 3dB가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반으로 줄었으니까 6dB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오차는 레벨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6dB씩 좋아진다. 6dB per 비트 이렇게 증가합니다. SNR이. 디지털 전송 신호 방식으로 원거리 통신의 중계기의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다가 레벨이 이렇게 약해지면 중간에 재생을 해줘서 이렇게 다시 증폭을 시켜가지고 전달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방식보다 잡음의 왜곡의 영향에 강한 장점이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왜곡이나 잡음에 의해서 신호가 죽어도 다시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는 OO 타이머에 대한 문제인데요. OO 타이머의 내부 구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항이 있어요. 이게 R이고 R이면 전압분배에 의해서 여기를 1이라고 할 때 이 지점은 3분의 1, 이 지점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OPM프에서 이쪽에 마이너스, 낫이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준값이 3분의 1과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은 지금 회로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럼 이 지점을 VI라 하고 여기를 Vout이라 할게요. 그러면 자, 먼저 전압이 0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0이다. 그렇다면은 트리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이면 1이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셋이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출력은 0이 될 것이고 다시 낫이 되면 아웃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0이 가해졌으니까 트랜지스터가 꺼져서 오픈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디스차지 되진 않고 이쪽은 끊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차지가 흘러 들어올 거예요. 전류가. 그래서 처음이 0이었으면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가 아웃이에요. 여기가 V이고 V인이고 0에서 3분의 1 지점까지는 1이 나올 거예요. 1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는 어떨까요? 3분의 1보다 크다면 여기가 3분의 1보다 크다면 이쪽 값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즉 0이란 말이겠죠? 이쪽 값은 3분의 2보다는 또 작아요. 여전히.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나올 것이고 0, 0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유지합니다. 그대로 1, 0, 1 나와서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3분의 2까지. 자, 3분의 2가 조금 넘으려고 하는 순간엔 스레숄드가 3분의 2보다 커지니까 이쪽 값이 플러스가 돼서 리셋이 1이 돼요. 리셋이 1이 되고 셋은 그대로 마이너스겠죠? 이 값이 3분의 1보다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0이 나오려 하고 여기는 1이 출력되고 다시 낫을 거치면 0이 나오고 여기는 1이 가해져서 쇼트가 됩니다. 쇼트 상태가 돼요. 쇼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지는 이 디스차지를 통해서 흘러나가려 합니다. 요렇게 통해서 그라운드로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차지가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라운드로. 그렇기 때문에 전압값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상태는 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출력은 0으로 내려가고 전류는 이쪽에 전류는 여기로 빠져나가려 하니까 V인의 전압은 내려가려 하겠죠. 0을 향해서 쭉 내려간다. 언제까지? 3분의 1까지. 근데 3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아지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은 이쪽 값이 다시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셋이 1이 되겠죠. 여기는 3분의 2보다 작은 값이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것이고 R은 0일 거예요. 그래서 셋이 1이기 때문에 출력은 1이 되고 여기는 또 0이 되고 최종 출력은 또 1이 됐고 이쪽은 또 오픈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픈 상태가 돼서 다시 차지가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로 변하려고 할 것이고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요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혹은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옮겨가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커패시턴스가 RC 회로 되어 있을 때 충전되는 식에 의하면 요 값이 100%를 할 때 50까지 충전되려면 0.69 RC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0.69 RC는. 자, 그러면 전체 주기분에 턴온 되어 있는 주기가 바로 듀티 사이클이죠. 자, 그럼 보시면 이쪽이 온, 오프일 때 RC5는 얼마일까요? RC5는 턴온 되어 있으려면 전류가 요 저항과 요 저항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바라보는 저항은 R1과 R2에다가 합에다가 C 익스터널 곱한 값이겠죠? 요 C 익스터널. RC 오프는 어떨까요? 오프일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R2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값은 R2의 C 익스터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주기 T는 0.69의 RC ON 플러스 RC OFF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한 주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턴온은 켜져 있는 시간은 0.69의 RC ON이겠죠? 이 비율을 구해보면 듀티비가 나올 텐데 이 0.69는 그냥 없어지잖아요. 비율을 구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구해보면 RC ON 플러스 RC OFF분의 RC ON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R1 플러스 R2의 C 익스터널 플러스 R2의 C 익스터널 대비 R1 플러스 R2의 C 익스터널이에요. 근데 C 익스터널 다 같죠? 날려주면 R1 2R2 합에다가 R1 플러스 R2예요. 자, R1이 5고 R2가 10이에요. 그러므로 이 값은 R1이 5라고 했죠? 그러면 5
플러스 2 곱하기 10에다가 5 플러스 10 해서 25분의 15 해서 100분의 60 해서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O 타이머는 가끔씩 나올 수 있는데 원리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식 뭐 0.69 같은 것도 외워주시면 좋겠고, 차지될 때는 길이 요렇게 따라서 차징이 되고 디차징 될 때는 요렇게 따라서 나가니까 RC 값이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N채널 모스펫에 대해서 더 많은 드레인 전력값을 얻는 방법은 이라고 묻고 있죠. 일단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를 줄인다. 이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모스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옥사이드가 올라가고 이렇게 게이트가 생겨 있을 거예요. 이쪽에 드레인, 이쪽에 소스, 이쪽에 게이트를 연결하고요.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를 줄인다. 커피스탄스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게 두께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이렇게 두께가 낮아지면은 이쪽에 전압이 딱 걸렸을 때 더 쉽게 전하들을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공들을 더 쉽게 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캐피시터가 있을 때 여기 전압이 V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V에 대해서 전기장이 더 세겠죠. 전기장이 더 세질 거예요. 가까우니까 전하 끌기가 쉽다. 이게 가까워지니까 이 전하를 더 끌어오기 쉬울 거예요. 이쪽 진짜 더 많이 당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전에는 잘 못 당겼을 거예요. 뭐니까.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게 컵페이스터의 원리예요. 이것도 컵페이스터인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를 줄인다. 맞는 말이고요. 소스와 드레인 전극의 간격을 길게 한다. 이 간격이 L인데 L이 커지면 저항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전류는 줄을 거예요. 유전율이 낮은 게이트 산화막으로 교체한다. 이 유전율이 좋다는 말은 이 전기장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는 얘기인데,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전기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럼 더 차지가 더 잘 붙들려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유전율이 그러니까 높은 을 해야 되겠죠. 실리콘을 전자 이동도가 낮은 물질로 대체한다. 이동도가 낮으면 당연히 이동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럼 전류도 느려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은 뭐 아주 막 다 분석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회로입니다. 전류가 일단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8V고 여기 2.5V니까 역전압이 충분히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2.5V가 될 것이고요. 이게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피드백 루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버추얼 그라운드가 돼서 여기가 2.5V, 즉 여기가 2.5V예요. 근데 VO가 똑같은 저항 두 개에 의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 전압의 절반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VO는 2배다. 무엇에? 2.5V에. 그래서 5V가 나오게 되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은 제대로 된 풀이와 조금 빠른 풀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대로 된 풀이입니다. VB가 0.7이고 베타라고 하는 혹은 HFE라고 하는 값이 100이래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0.7V고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전류를 IB라 하면 이쪽은 HFE IB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1 플러스 HFE의 IB가 흐르는데 이거는 101 IB예요. 그쵸?
자, 계산을 해보면 이쪽 전압 V라고 하면 V는 10.7에서 0.3 곱하기 101 IB입니다. 자, 그러면 IB라고 하면 70에서 V에서 0.7V를 뺀 만큼이 전압 강화가 되겠죠? 요 양단의 전압차. 그러면 70에 10.7 빼기 0.3 곱하기 101 IB 마이너스 0.7이에요. 대략적으로 구해보면 70에서 10.7에서 0.7을 빼면 10이죠? 빼기 101이나 100이나 비슷하니까 대충 0.3에다가 100을 곱한다 치면 30 IB입니다. 자, 이제 양변에 70을 곱해주면 70 IB는 10 빼기 30 IB예요. 그러면 100 IB는 10이다. 10mA다. IB는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mA가 될 것이고, 여기 마침 여기 HF가 100이니까 100 IB인 요만큼은 10mA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답이 10mA가 딱 나왔죠. 요 값이 대충 HFE IB랑 같고 이게 IC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0.3과 70ohm이 있는데 대충 비교를 해보면 이게 한 200배예요. 이거를 R이라고 했을 때 대충 200R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전류비가 여기가 1만큼 흐르면 여기는 100만큼 흐른대요. 그럼 V는 IR에서 전류는 100분의 1인데 저항은 200배래요. 그러면 이쪽의 전압 강화를 V라 했을 때 이쪽의 전압 강화는 EV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해보면 EV가 되잖아요. IR을 V라 했을 때 100분의 1 I에다가 200R을 곱한 거니까 여기 전압 강화 EV가 되는 거예요. 여기 0.7이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7에서 V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고 또 EV만큼 생기고 또 0.7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면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3V를 빼니까 0이 되더라. 대략 V는 3V 정도 되더라.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0.3에서 이 V가 3V가 되려면 전압 강화는 0.3분의 3이니까 10이죠. 그래서 10mA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어림잡아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이런 정확도는 충분히 보장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꼼수로 한번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 전압 분배죠? 이쪽에 임피던스를 G라고 하면은 G는 R과 SC분의 1의 병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SC를 다 곱해주면 1 플러스 SRC분의 R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그냥 계산이죠. VI를 VO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구해주자면 이게 R2네요. 죄송합니다. R1 플러스 G분의 G예요. 그쵸? 이거는 R1 플러스 1 플러스 SR2C의 R2에다가 1 플러스 SR2C
C죠. C, R2 해서 1 플러스 SR2C를 다 곱해주면 SR1, R2, C 플러스 R1 플러스 R2 밑에 다시 쓸게요. 하면 SR1, R2, C 플러스 R1 플러스 R2 분의 R2가 됩니다. 자, S가 J오메가죠? S는 J오메가를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형태가 가장 비슷한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아니, 같은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꼼수풀이를 해볼게요. 여기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C가 쇼트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 0이 되는 거는 이 분자에 오메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다음으로 DC일 때 요거 오픈이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R은 플러스 R2분의 R2죠? 요 부분이잖아요. 남는 건 4번. 이렇게 풀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